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지난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지점의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법원에 신청하면서 입점주들과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점주들과 직원들은 점포 폐업 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대료 협상 결렬로 모두 17개 점포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대로 총 61개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에 나섰지만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돼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계산점과 숭이점, 논현점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홈플러스 입점주들은 영업 중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폐점 수준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규칙 사유는 홈플러스한테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원상 복구 비용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홈플러스 쪽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방안을. 홈플러스는 점포가 폐점할 경우 직원들도 인위적 구조 조정 없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트 노조는 폐점 매장 인근에 전환 배치할 점포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사측의 고용 보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점포 계약 해지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 조정이며 회생이 아닌 사실상의 청산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인 내달 12일까지 임대주와 임대료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입점주들과 직원들은 폐점과 함께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현직 양천구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행 강제금만 납부하면 원상복구 없이 임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 1층에 무인 카페가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은 양천구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항 사전 통지서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정지시와 위반 건축물로 등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년 전 촬영된 영상입니다. 건물 한쪽에 양천구 의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임대인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을 떼봤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낯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사진 속 주인공인 양천구의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입니다. 해당 건물은 5월 12일자로 위반 건축물로 표기됐습니다. 사유는 불법 용도 변경입니다. 양천구는 해당 건물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도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없어 소유주가 마음만 먹으면 임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내게 됩니다. 건물 면적과 위반 사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번 사례의 경우 6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 건물의 한 달 월세가 6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연간 700만 원 가량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대집행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이제 시정을 이제 목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위반 건축물 조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행강제금만 네. 부과하고 네. 불법으로 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 그거밖에 없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은 임대차 계약이 11월까지여서 현재로선 원상 복구가 어렵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쓰던 방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세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주택으로 써야 되는데 상가로 썼다 이거죠. 계약이 11월 달까지니까 11월 달에 빼기로 했습니다. A 의원은 수년 전 해당 건물의 불법 증축으로 이행 강제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법 용도 변경으로 다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문화재가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 때문인데요. 흰개미가 문화재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시커먼 개미떼들이 나무 속에 몰렸습니다. 나무 기둥과 바닥을 잇는 걸레바지를 들쳤더니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떼입니다. 또 다른 나무 기둥에도 흰개미떼들이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번식 시기의 흰개미는 검은색을 띠며 나무 속을 갉아먹고 땅 속에서는 흰색을 띱니다. 문제는 목조 문화재로 확산된다는 겁니다. 종로구 명륜동의 숭보사입니다. 서울시 민속문화유산으로 문묘에 모셔진 문성공 안향이 성균관 노복들을 면천해준 은혜로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크게 두 채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사유지로 사람이 살고 있고 위패를 모신 사당채는 폐쇄돼 있습니다. 폐허 수준의 문화재를 보고 있는 사유지 주민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는 사장채인데 폐쇄돼가지고 안에 무너지기 직전이라가지고 쐐기들로 받쳐놓고 지금 긴급 수리하려고 이 시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흰개미떼들이 나무 결을 따라 갉아먹이면서 기와지붕까지 무너질 위기인 가운데 바로 옆 국가문화재 문묘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순식간에 목재 문화재로 번져 파손되고 있지만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나 예방이 쉽지 않습니다. 얘네들을 방치하면 계속 이 목재를 먹음으로써 결국 보시겠지만 나무가 나무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흰개미 군체가 어디에서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게 어떤 출발 과정을 거쳤으며 얼마만큼 큰 군체들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방제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민 민원에 따라 숭보사의 흰개미 피해 예방을 요청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종로구청은 지난해 서울시에 숭보사 개보수를 신청했지만 이 또한 반려됐습니다. 저희도 긴급보수 예사를 신청했었어요, 시로. 그래서 시에서 현장 조사 나왔었고요. 네.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문화유산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로 긴급보수 예산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흰개미 피해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숭보사 개보수를 미룬 상태입니다. 조사를 하긴 했을 텐데 올해는 없고 신청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분들이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비용만큼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목재 문화재 저승사자로 불리는 흰개미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이 민속문화유산 숭보사는 쐐기둥 하나로 겨우 버티는 상황. 다가올 장마철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가운데 흰개미 피해로 인한 문화재 보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섬 여행을 위해서는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인천시가 올해부터 배싹을 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섬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인천항 여객터미널이 북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섬을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가고 싶더라고요. 언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자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작년부터 다녔는데 요번에 또 1,500원이라니까 더 이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인천 시민으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웃한테 많이 권유해요. 인천시가 올해 도입한 인천 아이 바다 패스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아이 바다 패스는 인천 시민이 인천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인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타 시도민에게는 여객선 요금의 70%를 할인해 줍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천 연안 여객선 14개 항로를 이용한 인천 시민은
86,849명.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8,266명보다 11% 수준인 8,583명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 방문객도 44.8%인 2,332명 증가한 7,5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다패스 시행으로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문제점도 보입니다. 기상이 악화될 때마다 뱃길이 끊긴다는 것.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 내 여객선 결항은 전체 운행 계획 중 27%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에서 출발해 백령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의 결항 횟수도 35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풍랑주의보와 안개 때문입니다. 결국 4번 중 1번은 발길을 돌리거나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이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는 또 관광객 증가로 도서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주민 전용 좌석을 확보하고 출항 30분 전까지 일반인에게 표를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주민 전용 매표 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저렴한 배삭으로 인한 노쇼나 배표 취소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요금으로 섬 관광을 다녀올 수 있는 인천아이 바다패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불편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고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요즘 서울의 공원이나 하천변을 걷다 보면 골프채를 든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의 모습인데요. 파크 골프는 저렴한 비용, 쉬운 규칙, 가까운 거리, 3박자를 두루 갖추며 어르신들의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울 양천구 안양천변 파크 골프장. 이른 아침부터 파크 골프채를 든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클럽과 공 한 개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이 골프처럼 티샷을 하고 홀컵에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규칙은 단순하고 장비도 간편해서 처음 즐기는 어르신들도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도심에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점이 파크 골프의 인기 요인입니다. 매일 칠 수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이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허리 협착증 이런 게 다 없어지셨어요. 늘 걷고 즐겁고 힐링이라 그럴까? 보는 사람들마다 건강해진 거를 항상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이곳 파크 골프장은 18홀 규모, 이용객들이 꾸준히 찾을 만큼 지역의 건강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30분 이내로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운영은 구청이 직영으로 맡아 상시 관리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 달 이상 휴장을 하면서 잔디 보식 및 부족한 시설 개선 보수를 하고 있고 서울의 파크 골프장은 이제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복합 여가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물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파크 골프, 도심 가까운 쉼터에서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진달래와 벚꽃, 튤립까지 올해 봄꽃 구경 많이 하셨나요? 바빠서 좀처럼 꽃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끝자락, 지금 부천에 가면 봄 기운 가득한 장미꽃 향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안내합니다. 빨간 장미부터 노란 장미, 분홍빛 장미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빛깔도 모양도 서로 다른 장미가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계절은 어느덧 초여름 문턱. 사실상 올봄 마지막 꽃나들입니다. 이때 한번 안 나오면 언제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좋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좋죠. 이렇게 나오니까 하기도 좋고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매년 이맘때 수도권 장미 명소로 꼽히는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 평일이지만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동산에 핀 장미만 전체 2만 5천 본이 넘습니다. 이곳에 핀 장미 품종만 150여 종으로 곳곳에 이렇게 장미를 활용한 꽃터널이 만들어져 있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추억을 한 장 남겨봅니다. 오늘 보니까 자세하게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좀 걷고 있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점점 더 오른다고 예보된 만큼 아직 채 다 피지 못한 꽃들도 돌아오는 주말이면 상당 부분 개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부천 봄꽃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부천 백만송이 장미 축제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양주 나리농원은 매년 가을 천일홍 축제가 열리는 대표적인 가을 나들이 명소인데요. 3년 전부터 봄 개장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꽃 종류도 늘고 개장 기간도 늘었다는데요. 봄 내음 가득한 나리농원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밭을 가득 채운 노란 유채꽃이 봄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립니다. 한쪽에는 만개를 기다리는 초록빛 청보리 물결이 일렁입니다. 양주 대표 가을꽃 명소인 나리농원이 봄을 맞아 반짝 개장했습니다. 좀 요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데 마음의 위안도 찾고 늘 행복한 그런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봄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그 나리농원을 꼭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나리농원의 봄 개장은 올해 3년째. 지난해까지는 청보리만 선보이다 올해는 봄꽃 종류가 늘었습니다. 유채꽃과 마가렛, 메리골드 등 다양한 봄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형형색색 꾸며진 농원을 거닐며 봄을 만끽합니다. 4년마다 이제 가을 축제 때 천일홍 축제 때 자주 왔는데 이번에 또 기사를 보니까 봄에 유채꽃하고 청보리가 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같이 한번 나왔어요. 걸어서 이제 꽃도 구경하고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좋잖아요. 선선하니. 봄의 나리농원은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에 하교할 때 자주 지나다니는데 꽃이 없는 모습만 보다가 있는 모습 보니까 화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나리농원 무료 봄 개장은 오는 6월 8일까지. 양주시는 청보리 만개 시기를 고려해 기간을 한 주 연장하고 이후 가을꽃 식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서울 은평구 봉산 둘레길에서 맨발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도심 속 숲길을 즐겼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팔과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풀어주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몸풀기를 하고 나서 둘째 짝지어 맨발로 흙길을 내딛습니다. 발에 닿는 땅의 감촉을 느끼며 산을 오릅니다. 운동화 신고 걸으면 일단 몸이 무거워요. 무거우면서 올라오기 힘든데 신발을 벗으면 굉장히 가볍더라고. 몸이 상쾌해, 가볍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벗는 순간 가벼워, 자유로워.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봉산 둘레길 일대에 맨발길이 조성됐습니다. 기존 둘레길을 신발을 벗고 걸을 수 있는 맨발길로 다듬었습니다. 맨발길 구간은 0.5km로 세족대와 신발장 등 맨발 걷기를 하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신사동을 기점으로 해서 역천동 주민분들이 어싱하는 곳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현장 방문을 좀 해봤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항토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작년 6월경에 올라와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맨발길을 만들면 너무 좋다고 판단을 해서 맨발길을 따라 가다 보면 봉산 편백나무 숲과 만나고 둘레길은 구파발역까지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숲향기를 만끽하며 쉬엄쉬엄 걷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맨발길은 건강 산책로입니다. 주중에도 계속 난빈하고 그렇게 맨발
예, 그렇게 합니다. 저 정상 봉산까지요. 하는데 너무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그냥 엔돌핀이 그냥 막 돌고, 예, 그냥 몸도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날 맨발 걷기 행사는 맨발 걷기 국민건강운동본부가 함께했습니다. 주민들은 왕복 2km를 맨발로 걸으며 건강도 다지고 자연의 정취도 만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지난 4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걱정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1년 1분기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는 43,400여 건이었고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33,500여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를 겪고 난 뒤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경기도 지역 비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모두 2만 2천여 건, 4년 전보다 약 35%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아파트 전세 거래가 약 27% 증가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비아파트들 사이에서는 단독 다가구 주택과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감소가 심각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는 4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고 연립 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도 4년 전보다 35%가 줄었습니다. 다행히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소폭 증가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반토막난 이유는 권리관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어 전세 보증금의 권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단독 다가구 주택은 등기사항 증명서만으로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과 선순위 권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 때문에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는 금융권과 보증기관에서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이제 보증기관에서 이 다가구 주택을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금융기관이 이거를 이제 왜 꺼려 하느냐를 봤을 때 선순위 임대차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는 세입자뿐 아니라 중개사들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월세 거래와 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월과 2월 서울 지역 주택의 이상 거래를 합동 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 중에는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이 가장 많았고 가격 계약일 거짓 신고와 대출 규정 용도 위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방안을 찾는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28일 경기 미래교육 온라인 국제 포럼을 열고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캐나다와 에스토니아, 독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미래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경기 미래 교육의 확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